매일매일 엄청나게 바빠지실 것 같아요. 저희가 1월 한 달이 진짜 승부처예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1월 한 달 동안 지지율 추이를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네. 저희가 뭐 다른 세력과의 연대만을 모색해야 되는 종속 변수가 될 수 있고 아하. 만약에 저희 지지율이 정말 잘 나온다면은 네. 물론 다른 세력과의 연대를 뭐 배제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판을 끌고 가는 어찌 보면은 뭐 네. 완전 퍼스트 펭귄 같은 역할을 할 그렇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 그거는 1월 말의 지지율에 굉장히 많은 게 달려 있습니다. 예. 그래서 1월 한 달 동안 제 인생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맹렬하게 달려야 되겠다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요. 네. 벌써 얼굴이 상기돼 계세요. 아, 그럼요. 예. 벌써 이제 100일이에요. 99일인가요? 오늘 네, 오늘로 99일. 그러니까 벌써 두 자리 숫자로 바뀐 건데, 많은 고민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저희가 모셨던 인터뷰 때도 아직 결정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지금 혼자 홀몸이 아니다. 함께 했던 당원들, 순천 지역 시민들, 이런 결심했을 때 지역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당원분들은 당연히 싫어하시죠. 물론 당원분들 중에서도 좀 갈립니다. 네. 무슨 말씀이냐면 국민의힘을 사랑해서 오신 당원분들과 천하람이 좋아서 오신 분들의 반응은 조금 갈려요. 아, 네네. 그렇긴 하지만 저는 국민의힘을 사랑해서 오신 당원분들한테 죄송한 마음이 있는 게 네. 순천이 전남에서는 국민의힘 당세가 좋은 편이라고는 해도 아직까지 지역사회에서 국민의힘 당원이다, 내가 국민의힘 활동한다라고 하는 게 쉽지 않아요. 네. 눈치 보이는 예, 근데 그분들도 제가 왔을 때 너무 좋아하셨거든요. 이제 우리 지역에서도 남부럽지 않은 후보가 나왔다. 네. 민주당 사람들 만나도 인물로는 우리가 나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나왔다고 되게 좋아하셨는데 네. 그런 면에서 굉장히 죄송스럽죠. 그렇구나. 그 지역에서 한번 해보면 여론조사를 좀 돌려보면 네. 국민의힘, 민주당, 그 다음에 개혁신당 뭐 이럴 때 좀 3파전 양상이 좀 됩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사실은 지역에서 지금 존재감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각종 여론조사 지표들을 봐도 예. 저랑 이정현 전 대표님 정도 빼고는 사실 10%를 넘기는 후보가 거의 네. 없었어요. 예. 보통 2% 3%대들이 그렇구나. 많아서 예. 제가 이제 개혁신당 후보로 간다면은 좀 흡수할 수 있지 않을까. 네. 뭐 나름대로 기대할 수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도 궁금했거든요. 대구 출신 천하람 변호사가 네. 순천에 가서 지역을 털을 닫고 그리고 순천에서 출마를 결심을 했는데 신당 창당을 하면서 혹시 대구로 출마할까? 어떻게 될까? 이런 개인적인. 그러니까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네. 좀 짜증나는 게 순천에 나가봤자 안 될 거니까 대구 가서 힘을 합치자라는 게 전제가 돼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뭐 천하람 정도면 개혁신당이 되게 중요한 자원인데 네. 순천에서 낭비하느니 대구에 총력전을 해야 된다 이런 식의 말씀드리고 제 앞에서 그렇게까지 대놓고 말을 못해도 그게 전제로 깔려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저는 남아있는 1월에 한 달, 뭐 길게 봐서 2월 정도까지 해서 네. 우리 당 구성원들에게 천하람이 순천에서 될 수 있다라는 걸 좀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여론 지표를 만들어야 돼요. 네, 이제는 예. 제가 창당준비위원장인데 예. 물론 이준석 대표의 지분이 굉장히 크지만 이제는 우리 당이 하는 거 봐서 제가 할 게 이게 아니고 제가 이제는 당의 중심부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결국 저는 제가 순천에서도 당선될 수 있을 정도로 호남 지역에 저희 개혁신당 지지율을 높여놓으면 네. 그때는 다른 사람들도 제가 순천 출마하는 거에 대해서 말 못할 거다. 그렇구나. 그게 저의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예. 네. 당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개혁신당으로 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운 당명으로 가는 겁니까? 새로운 당명으로 할 건데요. 네. 이제 벌써부터 이렇게 저한테 개별적으로 연락 주신 분도 있는데 네. 조만간 공식적으로 이제 공모 같은 걸 할 겁니다. 국민 공모? 네네. 그래서 국민들의 그 제일 높은 투표가 나온 것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까? 아니면 좀 모르겠어요. 이렇게 좀 보고 또 저희가 고를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그 방식은 모르겠지만 이준석 대표가 저랑 상의도 없이 어디 나가가지고 네. 1등 상품은 천하람과의 식사권이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무슨 소리야? 제가 무슨 누구야?
모르겠어요. 뭐 버핏도 아니고 네. 저랑 식사권이 1등 상품이면 그거 많이 안 하시는 거. 물론 제가 복스럽게 맛있게 먹긴 합니다. 저랑 잘 같이 드시면은 네. 혹시 식욕 떨어지신 분이 있다면 저랑 천하람 위원장과 같이 네. 식사를. 그건 나쁘지 않긴 한데. 그 1등 상품권이 바뀌는 겁니까? 바뀔 수도 있습니다. 아, 예. 그래요? 혹시 네. 이준석 대표의 식사권 이런 걸로 바뀌는 건 아니죠? 그런 것도 넣어줘야죠. 좀 넣고. 그렇군요. 예.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젊은 분들이 새로운 개혁 정치를 시작하는 거잖아요. 네. 물론 이제 보수 진영 안에서의 어떤 담론의 변화를 만들어낼지 그건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 출발하면서 2, 3주 안에 창당 절차가 완료될 거다. 그렇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건데 과거의 문법과 전혀 다른 정치 문법을 쓸 것 같다는 기대가 있는데 예컨대 어떤 창당 작업, 어떤 신선한 발상 속의 창당 작업이 지금 진행 중이라고 봐야 될까요? 전혀 다르지는 않아요. 그래요? 그냥 저희가 더 잘하는 겁니다. 아, 일을? 네.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 저는 젊다는 것만으로는 정치에 있어서 플러스도 마이너스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젊은데 유능해야 돼요. 네, 유능. 네. 예. 그리고 신뢰가 있어야 되고요. 신뢰. 그러니까 저는 저희 지금 이번 개혁신당에 합류하고 또 같이 이렇게 팀을 짜서 일하는 게 너무 즐거운 게 네. 젊은데 거대 정당을 이끌었던 경험도 있는 사람, 젊은데 대선 지선을 승리로 이끌었던 유능함이 증명된 사람.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쇼앤프루브를 했던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진짜 증명했던. 예. 그냥 우리 젊어요, 새로운 거 할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많아요. 근데 새로운 거 일을 진짜 낼 것 같은데 싶은 어떤 유능함에 대한 확신, 예, 예. 그러니까 현실 가능성에 대한 확신을 드리는 그룹이라는 거는 한국 정치에서 나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 중에 자기 밥값, 자기 역할 하는 사람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기회도 잘 주어지지 않고 각 당에서 기득권을 뚫고 나가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저희는 당대표를 해서 성과를 증명한 사람. 네. 비록 거기에보다 떨어지지만 뭐 성과를 냈던 거는 네. 당대표를 해보겠다라고 결기 있게 도전했던 사람. 그걸 만들어냈던 핵심 인재들이 같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는 아니 뭐 창당 빨리 하는 게 뭐 대단한 일입니까? 근데 빨리 할 수 있는 실력이 있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그 실력이라는 것이 아쉽지만 자금력이 아니거든요. 네. 자금력이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막 돈이 많아가지고 조직 활동하는데 돈을 펑펑 쓰면서 할 수 있다면은 뭐 좋겠지만 네. 자금력이 돈을 앞세우지 않고 저희가 가진 비전과 어떤 가치 연대로 네. 많은 분들을 단기간에 당원으로 모집할 수 있다라는 것은 네. 좀 건방지게 말씀드리지만 저희 실력입니다. 실력이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정치판에서 자발적으로 2, 3주 내에 당원들을 이렇게 빨리 모아서 창당에 성공할 수 있는 그룹은 네. 뭐 저희밖에 없습니다. 뭐 아주 엄청 뽕이 이제 막 예. 새해 뽕이 막 새해뽕이 예. 자신감 뿜뿜. 아니 근데 오만할 생각은 없고요. 예. 네. 아이 뭐 그렇죠. 네. 예. 제가 천하람 위원장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뭐 오만하거나 이런 분은 아닌데 하여튼 어쨌든 한번 새로운 도전을 네. 해보겠다. 가치와 비전을 기반으로 말씀해 주신 대로 신당의 주적은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위원장, 이재명 대표가 아니다. 저출산, 지방소멸, 저성장, 빈곤 이런 대한민국의 중차대한 문제들이 개혁신당의 주적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셨어요. 네. 탈당 기자회견문에서 이런 걸 밝혔는데 당장은 윤석열과 싸워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여론도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큰 거대 담론을 걸고 시작한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저희가 이제 이준석 대표도 네. 콜로세움을 벗어나서 아고라로 가야 된다라는 네. 얘기하고 저도 윤석열, 한동훈, 이재명 대표와 싸우는 게 아니라 정말 저출산, 뭐 지역소멸, 빈곤과 싸워야 된다. 다 좋은 얘기죠. 네. 근데 저희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콜로세움에 안 가는 건 아니에요. 콜로세움보다는 아고라를 좀 더 중시하자라는 것이고 네.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공격력이 없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공격할 땐 당연히 할 겁니다. 네. 그리고 기성 정당들의 부조리를 짚어내면서 다른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신당이 당연히 해야 되는 역할입니다. 네. 안 싸우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예. 다만 그런 얘기 우리 하잖아요. 정치부 기자들에게 정치부 기자들로 하여금 정책 기사를 쓰도록 하는 게 참 어려운 일이다. 많이 어렵죠. 많은 어려운 예, 일이다 예.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은 정말 양당 아니면 뭐 정말 많은 어떤 범위에서 이상한 일들 없고
정말 당 운영이 잘 되고 깔끔하게 가고 있으면서 우리가 이런 정책을 할래요라고 해야 네. 국민들도 사실 관심을 가지시는 거고 정치부 기자분들도 이상한 일이 안 일어나니까 그러면 얘기하는 정책 메시지들을 우리가 확산시켜 드려야겠다는 네. 판단을 하는 건데 결국 저희가 싸우는 것보다는 정책 대안을 얘기하겠다라는 거는 저희 숨겨져 있는 속내는 뭐냐면 헛짓거리 안 하겠다는 거예요. 헛짓 안 하겠다. 네. 아니, 왜냐면요. 선출된 당대표, 심지어는 선거 이긴 당대표 막 몰아내고 당내에서 막 또 심지어는 대통령이 원해서 세운 당대표도 막 몰아내고 막 비상대책위원회라고 꾸렸는데 막 비상대책위원은 막 막말 터지고 막 그런 상황에서 저출산 얘기를 어떻게 꺼냅니까? 그러니까요. 꺼내도 아무 관심이 없죠. 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정치에 있어서의 어려움이라는 거는 응용 문제, 뭐 저출산, 빈곤, 뭐 지방소멸 이런 어려운 응용 문제들, 고차 함수들을 풀어야 되는데 네. 무슨 당내 민주주의, 뭐 대표 감싸기, 영부인 감싸기 네. 이런 말도 안 되는 기본 문제에서부터 헤매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 이 다음 응용 문제, 아니 기초 문제, 야 니네 당도 비상사태를 못 벗어나면서 무슨 대한민국의 비상사태를 해결하겠다는 거야. 그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는 기본 문제에 있어서 이상한 짓들을 하지 않고 그리고 미래를 얘기해야 될 때 미래 얘기할 필요 없고 우리는 산업화팔이 민주화팔이 하면 돼 라고 하지 않고 네. 좀 응용 문제를 풀어내는 실력 있는 집단이 네. 되겠다. 그런 알겠습니다. 생각입니다. 네. 자,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1월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1월의 지지율이 그야말로 개혁신당의 승패에 아주 중요한 걸림돌이 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셨는데 자 그러면 개혁신당의 1월의 스케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떤 활동들을 통해서 국민들께 어떻게 지지율을 끌어올릴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정당이 파는 거는 결국 두 가지입니다. 네. 사람하고 생각입니다. 사람과 생각. 네. 네.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합류하시는 분들의 이제 릴레이가 계속 될 거고요. 매일 릴레이가 있을까요? 매일까지는 잘 아니더라도 모르겠고요. 네, 뭐 일주일에 뭐 한 두 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이렇게 릴레이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생각이라는 것은 결국 좀 거창하게 말해서 정강 정책이고, 네. 뭐 꼭 정강 정책 이런 어떤 틀에 박히지 않더라도, 네. 저희가 개별 구체적인 사회의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어떤 네. 해법을 제시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발표들이 계속 이어질 겁니다. 네. 그 선진국형 정당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 이준석 대표가 정강정책위원장 맡았는데. 근데 진짜 왜 창당준비위원장을 이준석 대표가 안 하고 천하람 위원장이 하게 됐어요? 뭐 솔직히 말해서 뭐 그냥 제가 뭐 우리 이제 취재 편의점이니까 그냥 뭐 약 팔 것도 아니고 네. 누가 봐도 그 개혁신당에서 이준석 대표의 영향이 크다는 거 다 알잖아요. 네. 뭐 언론에서는 당연히 이준석 신당이다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고 있고 그래서 근데 아마 이준석 전 대표, 그러니까 지금 저희 정강정책위원장인데 네. 이준석 위원장 입장에서는 혼자만의 정당이 되기를 바라지 않을 겁니다. 비록 지금은 객관적으로 네. 이준석과 천하람 뭐 또 이긴 네. 뭐 사이에 인지도의 격차라든지 또 네. 쌓아놓은 어떤 경험치나 예.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격차가 분명히 있겠지만은 예. 그걸 최대한 빨리 좀 끌어올리기를 바라는 마음이 또 그래서 이제 여러 리더들이 국민들께 이제 각자의 역할을 하는 정당을 만들고 싶다라는 예. 생각이 클 겁니다. 그래야지만 오시는 분들도 믿고 올 거 아니에요. 만약에 윤석열 사당이 싫다 그래서 왔는데 이준석 사당이다 이러면 그거 약간 좀 황당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 반대로 예. 민주당 사이드에서는 예. 이재명 사당이다 뭐 이러는데 뭐 이상하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각자의 역할을 하면서 개별 플레이어들이 성장하는 정당이다라는 이제 인식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제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뭐 했는데 개판 칠 것 같으면 뭐 못하죠. 저도 안 했을 것이고. 그러니까 저도 이 정도 창당준비위원장의 역할을 할 수 있고
잘할 거라는 또 저희 당 구성원들의 또 네. 나름의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얘기를 하려니까 굉장히 뻘쭘하네. 아무튼 제가 이렇게 뭐 나쁜 사람이 아니다. 천하람 위원장이 이런 그 유머러스하고 위트가 있어가지고 사람들한테 굉장히 친화력이 좋은 그런 평가를 받는 이유를 제가 오늘 또 확인을 다시 또 하네요. 현장에서 이게 개구장이처럼 장난치고 싶은 이런 욕망들이 있어가지고 공격력이 좀 더 좋았다면 더 좋았을 텐데 아니요 장단점이 있습니다.